자, 이 고발이라는 이 작품은 세계 문학사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고발한 문학작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948년이라는 이 조지 오웰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걸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작품을 1984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학가들이 랭킹을 내면은. 그 다음에 닥터 지바고가 있죠. 그 영화에 주연하셨던 오마 샤리프가 지난주에 죽어서 영화로도 더 유명합니다만 파스테르나크,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분이 쓴 아주 애잔한 소설입니다. 그 영화가 더 유명했으니까 뭐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 번 보는 영화입니다. 또 수용소 분도를 써서 유명한 이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받으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고 공산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유명한 것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쓴 단편소설로 유명했습니다. 솔제니친 자신이 수용소에서 한 7년 동안 고생했던 분이에요. 이 세 분의 문학작품, 조지 오웰, 그리고 파스테르나크, 솔제니친, 이것을 다 모은 게 이 고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도겸 선생이 원고를 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원고지에 쓰여지겠죠. 그럼 눈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토속어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잊혀진 토속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옮겨 적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4번 읽었습니다. 문학작품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원래 고전은. 여러 번 읽을수록 그 깊은 맛이 나는 통찰력이 있는 작품이란 사실을 보면서 가장 비슷한 게 이게 1984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스페인 내전에 그 공산당 편에 서서 참전을 했다가 공산당의 악마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전체주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 공산 전체주의를 고발하는 소설을 천하 명작을 2편 남겼죠. 제일 처음에 동물농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1984년. 동물농장은 그 출판사를 찾는데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영국이 좌경화가 돼가지고 출판사들이 이 스탈린을 풍자하는 이 작품을 잘 출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명하니까 1984년은 스코틀랜드의 어느 섬, 외딴 섬에 가서 2년 동안 쓴 것이 1984년입니다. 이 조지 오웰의 작품은 대형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어떤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를 그리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어떻게 북한하고 이렇게 같은지 놀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런 북한 체제를 70년 전에 먼저 소설을 통해서 그렸느냐 하고 감탄에 맞지 않는, 그리고 문학적입니다. 문학적. 여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검사가, 요새는 말하면 국가보위부겠죠. 보위부가 반디 같은 이 양심가를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취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한테 복종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빅브라더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복종만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랑해야 한다. 이 대목이 바로 고발이란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체제냐 하면은 감성을 독재하는 체제입니다. 전체주의는 사생활을 통제합니다. 독재는 공적 생활만 통제해요. 독재보다 한 급수 높은 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보다 한 급수가 높은 게 북한 정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아파도 웃어야 돼요. 아파도 웃어야 돼요. 슬퍼도 웃어야 됩니다. 즐겁게.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지금 북한 체제는 뭡니까? 이 반디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다. 지옥에는 울음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꽃이 피도록 마술을 걸어놨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도 웃으려면 연극을 해야 됩니다. 연극. 이 소설에서 반디 선생이 무의식적으로 아마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보여주려고 한 것은 북한이라는 것은 거대한 세트장이고 연극 무대다. 북한의 본질을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고 연극 무대다. 연극 무대다. 다 연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기를 하면은 배우와 자신이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연기하는 사람과 같은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 그걸 무대자감이라고 그런대요. 무대자감.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된다. 무대자감이라고. 저도 조선의 사실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역과 자기가 일체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면서도 부러울 게 없어요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체제다. 반디 저자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국가보위부원의 아들을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극 무대란 막이 내려지기 마련이라는 걸 아버지는 아셔야 합니다. 북한 체제는 연극입니다. 연극은 언제나 끝나요. 연극이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연극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연극은 언젠가는 무대가 내려지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대가 내려지는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발이라는 소설은 어떤 기자, 어떤 학자보다도 북한 체제의 본질을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탐구입니다. 문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문학은 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 그리고 동물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문학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따라서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서 그 본질을 잡아서 그것을 아름다운 한국말로, 아름다운 살아있는 한국말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고발이라는 작품은 위대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이 글을 쓸 때 이미 목숨을 걸고 썼습니다. 이분은 이 글을 쓸 때 목숨을 걸고 썼어요. 아마 발각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되고 삼족이 멸종됐을 겁니다. 동시에 그 원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반출시켜서 한국에서 나오도록 하는, 이것은 목숨을 건 문학입니다. 목숨을 건 예술. 하나의 예술을 위해서 인간이 목숨을 거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작품이 저처럼 읽은 사람만 감동할 게 아니라 이게 널리 읽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 예배를 열기로 했습니다. 돈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일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문으로까지 번역되어서, 원래 노벨 문학상은 외국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이 모임이라는 점에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역사적 장면의 한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